다음 얘기는 아마 이 이슈가 가장 뜨거운 얘기일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어제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선봉에 설 거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안경환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낙마했다, 조직적 저항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추미애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안경환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후보자의 도의적 판단에 따른 자진 사퇴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인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키워보려는 야당의 의도는 온당치 않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주연님, 저 얘기는 이 여당의 대표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심한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 어제 국민소통 수석께서도 이 부분에 관한 청와대 해명을 했는데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거나 청와대 인사검증의 책임을 면하려는 그런 꼼수로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예. 그 국민소통 청와대 수석께서는 안경환에 대한 재적 등본을 청와대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그게 얼마나 한심한 거짓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안경환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아닙니다. 예. 이것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하려 하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을 해 주십시오. 그 요청 아닙니다. 이 첫 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제출자가 대통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인사청문 요청한 본 목록과 이렇게 부속 서류 2개가 저희한테 온 겁니다. 예. 이 본 인사청문 요청한 본 목록 57페이지를 보면 재적 등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여줘도 되겠네요. 이것이 이제 재적 등본이 이렇게 안경환 57페이지. 후보자에 대한 재적 등본, 부친에 대한 부친에 후보자 대한, 부친에 대한 재적 등본. 돌아가셔야 재적 등본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 몇 페이지를 더 보면 재적 등본이 여러 페이지로 현철돼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피해 여성의 인적 사항이 있으니까 공개는 하지 않고 63페이지에 거기를 보면 서기 1976년 4월 며칠 한글로 서울가정법원의 안경환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경환과의 혼인 무효의 심판 확정 동월 며칠 그래서 신고해서 제적이 됐다. 호적이. 그리고 그 밑에는 피해 여성의 이름과 피해 여성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주소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여성이 안경환과의 혼인 무효의 심판 확정이 몇 년 며칠 됐다는 게 다 한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문도 많이 있는데 이 서류를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혼인 무효라는 것은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8촌 이내에 친족과 근친 상간을 하거나 근친 혼이죠. 근친 상간이 아니라 근친 결혼을 하거나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 같은 걸 위조해서 혼인신고하는 경우에 혼인 무효 확인 심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보좌관한테 바로 이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다. 후보자가 8촌 이내에 친족과 근친혼을 했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게 신청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께서 우리 청와대는 후보자가 재적 등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었다 그러는데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여기 국회에 제출한 이 서류 57페이지 63쪽에 다 그냥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 조국 민정수석도 법 공부를 한 학자 출신인데 이걸 읽었다면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본인께서는 일단 이혼한 줄만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혼한 줄만 알았다 그러고 제출한 재적 등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어제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해명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제가.
제가 여기서 보고 보좌관을 통해서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 신청을 해서 받아봐가지고 확인한 너무나 간단한 절차였는데 그 많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아무도 이걸 발견 못했다니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인사검증에 관한 능력과 전문성이 한심하냐. 저는 한심한 걸 넘어서 진짜 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청와대가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게 아니고 법무부가 만들어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요청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 여기 대통령이 제출한다고 돼 있는 거 못 보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못 봤습니다. 청문 요청.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해달라고 대통령이 요청하는 거고 이 서류는 청와대 인사검증 주무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이 서류를 다 보는 겁니다. 주 의원님. 그러면 민정수석팀에서 인사검증 뭘 합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죠. 여기 안에는 이 사람의 병역관계, 세금 낸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주 의원님 조금 민감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권 일각에서는 이게 적폐 세력의 음모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근데 왜냐하면 이게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김기춘 전 실장이 재직 당시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적폐 세력이고 적폐 세력의 음모라서 이런 안경환 후보자 낙마를 위해서 다 이런 유출을 받아서 또 여기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의 사무실 통화 내역이나 저 개인 핸드폰 다 봐도 괜찮아요. 제가 우연히 저는 정치인으로서 사실 그 계파로서 친박에서 정치 활동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18대 국회 4년 동안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쇄신파 개혁파 민본 21의 초대 간사를 하면서 계속 당내 개혁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 왔던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청와대로부터 이렇게 와서 좀 일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가서 정무비서관으로 열심히 일한 거 외에는 제가 특별히 무슨 뭐 김기춘 실장과의 관계에서 무슨 무엇을 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하늘을 울어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당 대표께서 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와서 저 말씀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저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 10년간 정권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정권을 잡으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잘 할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그냥 국회의원 한 사무실에서 보좌관과 국회의원이 너무나 쉽게 발견한 이 내용조차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해가면서 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해명하는 거 보고 오늘 여당의 당대표라는 분이 현실 인식을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알겠습니다. 정말 나라의 앞날이 걱정돼도 이거 너무나 그러니까 걱정된다. 좀 뭐 저는 전혀 어떤 검찰 개혁을 저항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단 한 번 통화하거나 만나본 적도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과 계속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김기춘 실장 구속된 지 얼마 됐습니까? 뭐 어쨌든 이런 얘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저도 이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봅니다. 사실 사건의 본질은 안경호 후보자가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밝혀낸 사람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왜 밝혀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추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이게 본말이 전도됐냐는 사실을 하는데 아마 이거 폭로하시고 난 다음에 문자 폭탄 엄청나게 받으셨다면서요? 네.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지금 뭐 10,000건도 넘게 받았습니다. 저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 10,000건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9시에 기자회견하고 나서 계속 문자가 폭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한 4, 5시까지는 진짜 한 700-800통, 수백 통이 왔는데 그리고 나서 8시 40분쯤 사퇴를 하셔서 이제는 문자 폭탄 안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하고 정반대로 장관 후보자 사퇴 발표하고 나서부터 한 10시간 동안은 문자와 전화 폭탄 두 가지가 그냥 뭐 0.23초 단위로 와서 제 핸드폰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뭐 월요일, 뭐 새벽이든 밤이든 계속 전화 오고 문자 오고 특히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지 몰라도 국제전화라는 것으로 전화도 많이 오고 국제전화 찍히는 번호로 문자 공격도 많이 오더라고요. 예. 주 의원님 그런데 다른 청문위원들도 인사청문 요청안을 다 같이 읽어보셨을 텐데 네. 우리 의원님 말고 또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예.
청와대에서 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정말 우리 속된 좀 표현으로 뻘짓을 하면 우리가 나하고 전혀 상의도 않은 또 위원님, 다른 저희 사람도 순화를 좀 할게요. 저희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좀 강경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좀 순화. 예,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 저희들이 정말 나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거 한번 보고 너무나 쉽게 발견한 것을 그렇죠. 이 지금 무슨 뭐 국가 대개혁을 하고 적폐청산을 하고 아주 능력자들로 청와대를 다 구성했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본인들이 국회에 제출한 이 서류에 있는 재적 등본이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있어도 저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해요.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한 명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혼인 무효 판결을 알고 있었다는 게 여당 의원입니까? 야당 의원입니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더 있었다는 얘기가 들려서 알겠습니다. 예. 이것만 읽어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률가들은 빨리 알죠. 제가 혼인 무효 확인이었기 때문에 알았다니까. 이게 이혼이거나 다른 거면 신청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 뭐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진실을 밝혀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역할이 컸다.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셨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는 있고 한데 또 동시에 이제 왜 이런 음모론 내지는 또 적폐청산에 저항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태를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때 정말로 그때는 해야 될 어떤 적폐청산의 진실을 듣기 위해서 그때 어떤 그 개인의 약점을 덜추어내서 오히려 검찰총장을 날려버렸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다른 진실은 밝혀졌고 또 안경환 후보자는 이제 무너져서 사퇴를 했지만 그 역할은 하셨지만 동시에 어떤 검찰개혁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일들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는가?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저항 세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교수님, 있었는데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도 단 어느 검찰 간부나 일반 평검사하고 통화하거나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18대 국회 제가 쇄신파 그 소장 모임을 할 때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대충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검사 출신인데 경찰 편을 들어서 지금 그나마 경찰의 수사권 근거 조항을 만드는데 예. 제가 아주 최대의 공을 경찰 입장에서 제가 세웠던 사람입니다. 예, 뭐 예, 예. 정말 예 많이 쓰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이제 이런 그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고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까지 말한 게 행정관청이나 법원 행정처의 일반적 태도였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의원님의 요청에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고 모든 또 내용을 그 이름도 그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냈던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그러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 행정처는 어쨌든 과거의 관리하고는 좀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그거는 법원행정처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저희가 그 피해 여성의 판결문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이 왜 혼인 무효 확인 심판에 피고가 됐냐. 원고가 됐으면 제가 안 봐도 됩니다. 어느 여성으로부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당한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예.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8촌 이내의 친족과 근친혼을 했거나 혼인 합의가 없는데 남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한 사람이 고소를 당한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급해 준 거죠. 자, 저희가 조금 더 진도를 좀 나아볼게요. 저 주제를 보면 이제 안경환 후보자 달린 판결문 얘기까지는 좀 해봤어요. 그러면 아까 좀 키워드 잠깐 지나갔었는데 이제 조국 수석까지 겨눴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경환 후보자 낙마 불똥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에까지 튄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야당의 목소리부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 중대한 인사 검증에서 아니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께 그 실상을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검증 시스템 자체가 도대체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야권에서 예. 저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예, 예. 저 주 의원님 이게 뭐 기본적으로 검증을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 있고
뭐 기본적인 것도 못 지켰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국 수석이 낙마까지 조국 수석도 그만둬야 하는 데까지 밀어붙여야 되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도 찾을 수 있는데 조국 수석과 그 안경환 후보자 간에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조교로 있었고 조국 교수가 지방대 교수에서 서울대 교수가 될 때 안경환 후보자가 뭐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도 저희가 많은 자료에서 봤고 또 참여연대 무슨 위원장을 후보자가 하실 때 거기에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을 조국 수석이 했고 또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후보자가 계실 때 조국 민정수석이 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이지만 그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인권위원으로.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을 이렇게 보면서 또 어제 국민소통수석이 해명이라고 나름대로 해명하는데 그게 거의 다 인사 책임자인 조국 수석 감싸기를 위한 거짓 해명으로 제가 그것을 본 지금 저는 이것은 조국 수석이 자기 스승에 대한 그동안의 보은 차원에서 아예 인사 검증의 문을 열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일단 특혜 그건 검증을 한 것이고 주장이신 거죠? 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특혜 검증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여러 국무위원 중에서 우리 안경환 후보자는 특권 후보였다. 전혀 인사 검증을 받지 않은 특혜 검증에 의해서 특권 후보가 생겼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모토입니다. 예. 그것에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깬 장본인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마땅히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새 출발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걸 전체를 들여다본 결과 그리고 어제 국민소통수석의 엉터리 해명을 보면서 예. 민정수석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서 나고 우리 저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그런데 뭐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전 정부에서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이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뭐 법꾸라지라는 별명도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양파남이라는 별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절대로 사퇴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전에 집권했던 정당으로서 좀 무리한 주장 아닌가? 뭐 이런 글쎄요, 뭐 그런 단순 비교를 하면 또 다른 뭐 그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다만 저는 청와대 제가 자진 사퇴 내고 나올 무렵에 그 우병우 수석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 들어왔습니다.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대외적으로 언론에 공표는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부 근무자들한테 나는 그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가장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인사를 도대체 어떤 누구가 했냐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잘못했고 지금 그리고 제가 말씀이시죠. 지난해 예.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국정감사할 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할 때 법무부 장관한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최고의 법률 참모 아닙니까? 그렇죠. 우병우 사퇴 건의하라고 제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이제 국회에 지금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 예, 예. 일단 출석해서 민정수석을 이제 출석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법사위가 관례적으로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뭐 출석을 안 하도록 예전에 여당 계실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출석하지 않도록 했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민정수석 출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그거는 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 이 문제로 기자회견 할 때부터 지금 계속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뭐 출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석보다는 사퇴를 하는 것이 사퇴를 하는 게 맞다는 그게 계속- 저의 주장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본 저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청와대에서는 뭐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출석도 없다고 일단 조국 수석 뭐 사퇴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일단 출석조차도 청와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청와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저녁에 청와대 분위기가 이제 주광덕을 정조준해서 이 판결문 유출에 대해서 불법을 찾는다 그래서 참 너무나 한심한 청와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말은 청와대 정확한 그런 아니, 분위기. 얘기는 안 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언론에도 나왔는데 예. 저는 뭐 주광덕을 정조준할 게 아니라 이 안보와 민생을 정조준해서 국정 운영에 매진하는 것이 정권을 국민이 맡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제기했던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저항 세력과 제가 무슨 야합이라도 해서 이 판결문 사본을 공개한 것처럼 하는 것은 뭐 전혀 진짜 공상소설이고, 저로서는 만약에 그런 주장을 사실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저는 법적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제가 정말 국민을 향해서 정치를 하고자 했던 그 민본 21 18대 국회에서 생각이 지금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거나 또 제가 여러 가지 서류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낸 것은 제가 진짜 99.9% 순도의 진실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주연님 뭐 조국 수석의 사퇴까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신데 뭐 청와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겨를이 없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도 굉장히 급하게 정부가 꾸려진 건 사실인데 뭐 이 부분을 좀 염두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고 국민한테 사과하면은 그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소통 수석께서 한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인사검증 시스템을 그냥 했고 새로운 정부의 인사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인사검증에 잘못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거 그냥 한번 보면 알 수 있는 게 박근혜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이거 발견 못한다는 겁니까? 너무 어이없는, 너무 얼토당토한 정말 국민 무시의 거짓 해명을 어제 하는 모습을 보고 예. 제가 정말 그래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어제처럼 실망해 본 적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주 의원님 뭐 말씀 쭉 들었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그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현정 의원 지금 어쨌든 뭐 저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 구인난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아마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을 놓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좌절된 상황에서 더 센 사람을 사실 임명을 해서 어떤 정말 그 검찰 개혁을 더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인사청문회 통과에 어떤 좀을 해서 현역 의원 출신도 할 것이냐. 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노회찬 의원을 지목하긴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마 그 청와대 고민이 아마 두 갈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만약에 또 다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무 예를 들어서 그 검찰 개혁에 확실한 사람 임명했을 경우에 좀 저항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아마 고려를 할 거고,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 가지 방향을 놓고 좀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큰 주제로 혼인무효 판결문을 최초로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핵심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